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거르셔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폰 꽂지 말고 헤드폰은요? 헤드폰을 여기다 두고 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 들으란 이러고 음악이 듣는다고요? 야, 다 같이 듣자는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이랑. 소스는 이런 후라이드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알았어요. 이 정도 채소 야채를 다 드시면은 그 훨씬 근데 라면을 조각공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안 먹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좀 먹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뭘 알아요? 가볼까? 이건 뭐야? 빵이야? 이거는 진저브레드예요. 그 생강 위에- 몸에 좋지 않아요? 생크림이에요? 근데 저 크림은 다 안 먹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생강은 몸에 좋아요. 근데 생강을 다 해체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뭐 향만 빼가지고 넣으면 이게 생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라장님을 분해해가지고 스텔라장님의 RBC만 빼가지고 있으면 이게 스텔라장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샌드위치에는 그래도 단백질이랑 야채랑 다 들어있잖아요. 조금씩 들어있죠. 그것도 어떤 샌드위치에 따라 되게 달라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걸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무조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졸린 상태를 안 자고 참고 막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 뇌도 당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순 없어요? 근데 뇌가 포도당을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안정 상태에서 먹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뇌가 쓰는 정도 쓰는데 그렇다고 막 머리를 더 쓴다고. 이게, 머리를 열심히 이게 막 우리의 근육은 실제 막 움직이면 펌핑되고 막 이러는데 뇌는 생각한다고 펌핑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막 공부 다이어트. 엔진처럼. 그리고 막 음악을 만드시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있어요. 이게 몰입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나 뭔가 이런 만족감이 오면은 아까 그 느꼈던 밥 먹고 허전해 간식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음악에 심취하면은 좀 충족이 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래서 막 몰입하다 보면은 뭐 밥 생각도 안 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입하기 전에 먹었어. 그러면 이미 글렀지. 그냥 소용이 없어? 예, 예. 이건 뭐야? 치킨 먹었네? 이거는 어젯밤에 먹었습니다. 근데 후라이드보다는 구운 게 낫고요. 소스는 이런 후라이드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알았어요. 몇 시에 소금 찍어 먹어, 드신 거예요? 소금 찍어 먹어. 이거 어제 1시? 새벽 1시? 새벽이요? 네. 한 3시에 자요? 그거보다 더 늦게 잘 때도 있어요. 잠 몇 시간 정도 자요? 오늘은 3시간 잤어요. 그래서 지금 근육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 잠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계 땡겨요. 스텔라장님의 몸이 위기 상태로 이식하거든요. 자기 상태를. 대사적 위기 상태로 하면은 우리 몸은 항상 피 속에 혈당을 올리고 싶어하고 지방산도 올리고 싶어요. 에너지들이 항상 피 속에 충만하기를 언제든 근육이나 이런 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항상 피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실 당뇨병 상태고 고지혈증 상태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뇌의 어떤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갈망도 올라와요. 단계 땡겨요 진짜로. 특히 야식으로 먹을 때는 소스는 최대한 먹지 말자. 되게 빡세게 튀겼다. 후참자리인가? 후참자리네. 맞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맛있긴 하지. 이건 뭐야? 비빔면. 비빔면은 근데 뭐 상추에 싸 먹어요? 여기 삼겹살이 같이 삼겹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은 지금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기실 거야. 이 정도 채소 야채를 다 드시면은 그 훨씬 근데 라면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요? 그래도 먹는 게 낫다고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하루에 식이섬유 필요량이 25g이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매 끼니마다 이게 진짜 나물 반찬 한 두세 접시 먹어야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먹어. 못 먹지.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게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 배경에도 이런 부족한 식이섬유 섭취량. 샐러리는 좀 더 많은 애 아니야? 식이섬유? 이거 그러니까 밀도가 즐거운 높아서 즐거운. 근데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거. 식이섬유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오이는 약간 좀 안에 뭔가 말캉말캉하고 약간 녹을 것 같잖아요. 이런 건 좀 수용성 식이섬유. 사과 같은 거. 이런 샐러리나 케일 같이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근데 두 개 다 먹어줘야 돼요. 식이섬유도. 아주 잘한 거네요. 잘했어요. 식이섬유에다가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거 싸먹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것도 밤에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 조명이 어둑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막 그 혈당을 올리고 싶은 막 그 뇌에 미각적 자극을 주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런 거 하나씩 껴먹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특히 밤에 이런 욕구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먹기 위해서 얘네를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창 선생님 어떤 게 나아요? 어차피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나아요? 그건 아예 안 먹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를? 네. 오, 좋네요. 근데 꼭 왜냐면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고 왜냐면 근데 그래도 단백질 같은 거 더 드시고 왜냐면 근육량이 적으시니까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도 안 돼요. 이건 몇 시에 드신 거예요? 이건 비슷한 시간에 먹은 거. 그럼 이거 삼겹살 빼고 곱창 넣으면 되게 괜찮아요? 아니 근데 곱창은 단백질이 훨씬 적죠. 포화지방이 많아. 그래요? 그래? 단백질량이 많은 게 좋다. 근육이 부족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과자네? 야끼니쿠 맛이 뭐야? 이런 게 진짜 초가공. 초가공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안 먹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좀 먹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뭘 알아요? 아 이게 진짜 그 마케팅이 만들어낸 전문가가 뭘 알아요? 마케팅이 만들어낸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요? 이게 광고야, 광고. 담배 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 들으면 어때요? 진짜 풀릴 것 같아요? 뭐 그들은 풀리니까 피지 않을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담배 많이 피고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확률 싸움이다. 확률 싸움이다. 수명은 좀 짧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분도 마약 중독자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 감자칩한테 거의 마약이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실제 영국에서 나온 거기에서 초가공식품들에 대해서 술과 담배처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독성 물질이다라는 걸 우리 사회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대사성 질환과 암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가 재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우창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초가공 식품 중에서도 원물을 많이 안 바꾼 거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렇죠. 그건 진짜 가공식품 정도. 그러면 감자칩은 그래도 원물의 모양이 좀 남아있으니까 초가공 식품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낫죠. 그렇진 않은 게 중독을 일으킨 초강식품 물질의 어떤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과 뭐 향미료 여러 가지들로 맛을 더 개선시키거나 향을 개선시키거나 식감을 개선시키거나 유통기한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또 초강식품의 범주로 들어가서 막 야끼니쿠 맛 이러면 뭘 넣은 거니까. 엄청나게 넣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은 사실 약간 일부러 보낸 것도 있어요. 에헤 들켜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나 그지같이 먹고 산다!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전 집에서 먹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밖에서 뭐 일 있을 때 과자 같은 거 오. 밖에서 한 번씩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르니까요? 집에 있는 과자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주 먹게 돼요. 중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꾸 손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건데 집에 없으면 자주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거의 안 사요. 그게 매우 잘하는 아 거예요. 좋네. 아 이거 토마토 스튜. 그럼 이렇게 뭐 많이 들어있으면은 원재료가 뭔지 딱 알 수 있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걸 혼자 다 드세요 근데? 아니 이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먹죠. 그러면 좋네요. 좋다. 뭐 총량이 또 중요한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스튜를 되게 달게 만들면은 혈당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달게는 하지 말자. 근데 뭐 토마토 근데 저기에 제가 단 거는 뭐 설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넣고 토마토 소스를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탕이 들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중에 네, 제일 아니, 건강한 집에서 해 먹는 거는 진짜 다 좋아. 이거는 두부랑 오이랑 토마토랑 양파랑 해서 올리브유랑 발사믹 해서 먹은 거예요. 야, 야 이건 진짜 건강식이야. 술안주예요? 저 술 안 먹는다니까요. 탄산수 근데 저렇게 먹으면 진짜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두부가 좀 더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고요. 치즈 같은 거 조금 넣어도 돼요. 오, 페타 치즈 같은 거요. 네, 왜냐면은 치즈가 적당량 먹으면은 포만감도 되게 줄 수 있고 단백질, 칼슘이 풍부해서 오. 지방이 들어가주면은 포만감을 확 느껴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이 없잖아요. 올리브유가 다죠. 근데 뭐 해봤자 아래 다 깔리지 얼마나 묻겠어요. 그 마시면 되잖아요. 다 마시고. 그렇게 먹으면 좀 배부를 수도 있겠다. 한 숟가락 딱 네. 먹고. 아니면 진짜 올리브 같은 거를 그래서 한 숟가락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아침에 네. MCT 오일은 반 스푼 먹거든요. 뭐 그래도 되고요. MCT 오일이랑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한 스푼씩 먹어도 돼요. 나 많이 고프진 않네 라는 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데다 치즈 같은 거 넣으면 훨씬 더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네, 단백질 양이 너무 적어서 아마 포만감이 안 올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삶은 계란 2개를 같이 오. 먹는다. 배고플 것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도 이게 지방이 좀 들어가줘야 위장관의 움직임이 확 느려져요. 그래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필라테스를 진짜 빡세게 했어요, 하루를. 네. 그러고 나서 이런 걸 먹으면요? 스타라장님은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나아요. 우리의 어떤 운동의 목적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스텔라장님은 일단 근육은 좀 최대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뭔가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는 게 근생성의 효율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요? 이렇게 단백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을 일단 좀 만드셔야 앞으로 살도 잘 빠지고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도 좋아지니까 운동 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을 좀 태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복 유산소 같은 거 하시는 건데 한숨 쉬고 자꾸. 공복 유산소를 얼마나 해야 돼요? 공복 유산소요? 네. 일단 하세요. 54걸음. 네. 공복으로 54걸음. 그러니까 안 하는 그 유산소의 정의가 숨을 쉬는 게 유산소는 아니에요.
뭐 어디서 긁으려고 배웠어? 아니 혹시 헷갈리지 않았어? 일단 해서 먹고 있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뭔가를 해 먹으면은 뭐 알룰로스를 넣어서 먹든 스테비아를 넣어 먹든 대부분 다 좋아요. 가공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게 집에 과자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체성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좀 움직임은 아쉽기만 하다. 움직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근육이 일단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맛에 대한 집착. 예, 그게 약간 있어서 2주 정도만 단맛을 좀 끊어보면은 세상에 단맛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오히려 알게 돼요. 단맛을 그런 걸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 중에 되게 단 과일들 있잖아요. 똑같죠 뭐.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 아니 막 사과 같은 거를 단 거를 먹어도 거기는 셀룰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측면 이런 것들에서는 사과를 먹으면 훨씬 낫죠. 왜냐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사과는 덜 단 과일이긴 해요. 이제 진짜 단 과일은 사실 포도 뭐 이런 것들이죠. 아 진짜 좋아. 포도, 망고, 샤인머스켓. 이런 거. 그런 거는 단맛의 강도가 실제 혈당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샤인머스켓은 진짜 당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구나. 네, 7, 8개 이상 먹으면 거의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저 완전 자리에서 한 송이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혈당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심지어 그것도 그냥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간이 한번 처리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적당량 먹는 게 가장 좋다. 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 네네. 제가 2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뭘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그때 했던 거가 그릭 요거트에 꽂혀가지고 매일 한 끼를 그릭 요거트를 먹었어요. 근데 그 그릭 요거트를 거의 맨날 샤인머스켓을 같이 먹었고 단 그래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거의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꿀까지 뿌려서. 근데 살이 그냥 계속 빠졌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먹어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체중 조절을 잘하더라라는 그런 보고는 되게 많아요. 근데 방금 말해주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원물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릭 요거트가 성분이 좋은 것들은 단백질 한 10g 정도씩 들어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또 이제 포화지방도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단백질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달달한 걸 먹어도 혈당도 좀 적게 올라요. 단백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걸어주기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근생상에 좀 사용되는 측면도 좀 있죠. 이런 그릭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좋고 과일의 어떤 식이섬유들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좀 좋게 하니까 대사적으로 아마 그때가 더 건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가 중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년 전에 나올 걸.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 되게 좋아해요. 그릭 요거트에 뭐 견과류를 넣어 먹거나 저도 과일 같은 거 뭐 골드키 넣어 먹기도 하고 블루베리 넣어 먹기도 하고 근데 그릭 요거트 성분 잘 보긴 해야 돼요. 좋은 거 진짜 좋아요. 비싸서 그렇지. 좀 싼 것 중에도 괜찮은 게 있고. 워크맨 언제 나와요 그래서? 워크맨은 4월 3일에 나오고요. 4월 3일. 이제 워크맨이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정해져서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피 튀기는 싸움을 했던 다른 수록곡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정규 앨범이 사실 요즘 시대에 좀 내기 잘안 어려워요. 되죠. 다 그냥 미니 앨범 곡수가 나오잖아. 많고 뭐 그럼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 몇 곡이에요? 워크맨 포함 10곡입니다. 많다. 오 진짜 정규 앨범이다. 그쵸. 네, 이거. 그래서 10곡 열심히 작업해서 네. 내느라 이렇게 먹었어요. 스트레스. 그 이제는 네. 앨범 나왔으니까 이제 네. 건강하게 드시면 되죠. 근데 네. 저 약간 뭐라고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먹었으면 스트레스 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건 창작 안 해봐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닥터들이 뭘 알아요? 저는 스텔라장님이 좋은 노래 오래오래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워크맨을 만들었으니까 비록 저는 산책을 잘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산책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본인도 해주셔야죠. 네, 산책하면서 산책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걸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폰 꽂지 말고 헤드폰은요? 헤드폰을 여기다 두고 하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들으라 이런 거 음악이 듣는다고요? 야, 다 같이 듣자는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이랑. 야 그것보다 차라리 그 라디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거는 근데 우퍼가 세서 안 야 돼. 라디오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지. 이렇게 할 거면 근데 번갈아 가면서 들으셔야지. 와 진짜 신박하다. 신박하네. 하여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산책. 산책을 진짜 좋아해요. 지금 나이들하고 이렇게 맨날 산책하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산책 노래 4월 3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제목이 뭐였죠? 워크맨. 계속 산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워크맨. 그걸 들으면서 봄에 또 꽃 피고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꽃길을 좀 걷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아요. 한강에서 이상하게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럼 우리 구독자인 거지, 해프님들인 거지. 헤드폰을 이렇게 헤드폰을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먹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한강에서? 헬프를 알아볼 수 있는 약간 그러네요. 헬프? 야 너도? 약간. 여튼 이렇게 스텔라장님과 함께 좀 산책에 대한 이야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